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대국민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 조치로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쳤다며 사과했습니다.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LA공항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홍역 감염 사례가 보고돼 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이른바 코끼리 마취제로 불리는 카펜타닐 복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고양이를 찾다 싱크홀에 빠져 실종된 60대 여성이 사흘 만에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일부 서부 지역에 불법 체류자 수용을 위한 대규모 구치소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펄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조치를 두고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로서의 절박함에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임기를 포함해 전국 안정 방안은 당의 일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LA공항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홍역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11월 27일 오후 12시 35분쯤 카타르 도하에서 출발한 여행객이 홍역에 감염된 채 LA 국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당국은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6시 사이 LA 공항 B터미널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홍역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도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유아 홍역 환자가 최근 오렌지 카운티 아동병원 응급실을 3차례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11월 30일 오후 12시부터 5시 사이, 12월 2일 오후 2시에서 10시 사이, 그리고 3일 오후 5시 30분에서 9시 사이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DC는 11월 21일 기준 미 전역에서는 280건의 홍역 사례가 보고됐으며 수치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른바 코끼리 마취제로 불리는 마약 복용 사례가 급증하면서 당국이 긴급 경고에 나섰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513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7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카펜타닐은 코끼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개발된 펜타닐의 유도체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장 강력한 약물로 가루나 종이, 스프레이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카펜타닐이 2mg, 즉 소금 한 꼬집의 50분의 1 정도만으로도 매우 치명적일 수 있으며 호흡을 위험한 수준으로 낮춰 뇌손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몰핀보다 10,000배, 펜타닐보다는 100배 더 강력한 약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주와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카펜타닐과 관련된 사망자가 20명 이상 발생했으며 일리노이, 켄터키, 메릴랜드주 등에서는 최대 19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CDC는 카펜타닐의 확산이 계속될 경우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불법 유통 차단과 예방 교육 등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양이를 찾으러 나섰다가 싱크홀에 빠져 실종됐던 60대 여성이 나흘 만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과거 석탄을 채취하던 광산마을로 집안이 약해졌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국은 추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집 나간 고양이를 찾기 위해 5살 된 손녀와 함께 집을 나섰다 실종된 60대 여성 엘리자베스 폴라드. 손녀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하루 만에 할머니의 차량에서 무사한 채 발견됐지만 정작 폴라드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손녀를 찾은 차량 근처에서 싱크홀을 발견한 후 실종된 여성이 해당 싱크홀에 빠졌을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25개 소방국과 140여 명의 소방관 그리고 각종 중장비가 투입돼 싱크홀의 흙과 바위 등을 제거하는 작업이 밤낮 없이 이어졌지만 수색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실종된 지역은 한때 석탄을 채굴하던 광산 지역으로 집안이 약해 자칫 구조 작업을 하다 땅이 붕괴될 위험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It's putting some of the people at risk. We're going to continue. We're not stopping. We just might have to switch gears, so it might be a little slower than people might think. 실종 나흘째인 오늘 오전 어려운 상황 속 수색 작업을 이어가던 구조팀은 마침내 여성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We found her approximately 30 feet below the surface of where the mine would have sat. We found her at about 11:05. We're very relieved that we were able to accomplish our goal. Obviously, it would have been best if we could have found her alive. We knew after a period of time that was probably not going to be likely, unfortunately. We're looking at an incident we're working over 80 hours, over 3.5 days, so it's very difficult. 숨진 여성의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검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역은 땅 밑으로 과거 폐쇄된 광산이 수마일에 걸쳐 이어져 있고 이 때문에 집안이 불안정해 싱크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라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추가 위험 요소들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불법 체류자 수용을 위한 대규모 구치소 시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는 지난 8월 서부 지역에 불법 체류자를 수용할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며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 그리고 오리건주 등의 부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요청서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로 2시간 이내에 위치한 곳에 최대 9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공공 또는 민간이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구치소 확대로 경제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설 구치소의 수용자 안전과 보건 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불안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아이스는 자체 운영 시설 외에도 사설 구치소와 계약을 맺고 미 전역에 약 3만 8천 명의 추방 대기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당국은 샌프란시스코 이외에도 피닉스와 시애틀, 엘파소 지역의 아이스 현장 사무소 인근에 구치소 시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텍사스주에서 3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연쇄 살인범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타란트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절단하고 유해를 쓰레기통에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44살 제이슨 손버그의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이 인정돼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용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신의 부름이었다며 신에게 바치는 인간 희생이라고 칭하면서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행동을 하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Jason Thornburg, you have committed the ultimate blasphemy against God. You have said you do the work of God, but it is Satan you work for. Yes, you're exactly like Satan, a liar, a thief, and a murdering coward. 또한 지난 2017년 여자친구와 2021년 룸메이트를 살해한 사실도 자백해 이런 충격적인 범행에 대해 유가족들은 분노를 표했습니다. 한편 손버그의 유죄 판결과 사형 선고는 상급 법원에서 검토될 예정이며
사형 집행일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미국 법원이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해당 법률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신중히 설계되었음을 미국 정부가 충분히 입증했다며 틱톡이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주장한 권리 침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연방의회는 틱톡이 중국 정부가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감시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강제 매각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틱톡은 내년 1월 19일까지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에서 삭제돼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입니다. 틱톡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상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틱톡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남성이 차 트렁크를 열고 작업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헨드리 카운티 셰리프국은 클루이스턴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소형 트럭 뒤 트렁크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폭발이 발생해 눈과 복부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영상에는 차량 뒤에서 작업을 하던 남성이 폭발이 발생하는 동시에 뒤로 튕겨져 나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I was in a bedroom on that side over there, and I heard boom! It shook the house, man. It shook the house. 경찰은 조사 결과 피해 남성은 소방직 종사자로 사고 직전 화재 진압 기기와 기폭 장치를 점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방 당국과 함께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 남성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시각과 청각에 큰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AAA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3달러 3센트로 지난 202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AAA는 전국 평균 가격이 곧 3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미 32개 주에서는 갤런당 평균 가격이 3달러 이하로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휘발유 가격 하락은 국제유가 안정과 수요 감소, 정제 능력 증가, 달러 강세, 그리고 시장 경쟁 등 일부 주정부의 유류세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장 저렴한 주는 오하이오주와 델러웨어주로 갤런당 2달러 89센트를 기록했으며 카운티 단위로는 텍사스주, 호클리 카운티가 갤런당 2달러 30센트로 전국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반면 하와이는 갤런당 평균 4달러 56센트로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고 캘리포니아는 갤런당 4달러 38센트를 기록하면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AAA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 공공 EV 충전소에서 킬로와트당 전국 평균 전기 가격이 34센트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미국 전역에서 운전하기 가장 나쁜 도시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랜딩트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조사된 수백만 건의 보험 문서를 분석한 결과 최악의 운전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매사추세츠주가 선정됐습니다. 조사에는 각 주의 운전자 사고 건수를 포함해 음주운전과 과속, 그리고 무보험 운전, 티켓 발부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는 운전자 1000명당 44건의 운전사고가 발생해 미 전역에서 사고율이 가장 높은 주로 기록됐고 캘리포니아주와 로드아일랜드주가 40건으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특히 음주운전 항목에서 1위를 기록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운전자 1000명당 사고가 가장 적은 주로는 아칸소와 미시건, 버몬트, 켄터키 그리고 오클라호마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한 소방학교가 응급구조 시 환자에 대한 공감을 이끌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실제 사람과 유사한 마네킹을 실습도구로 활용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직업교육 전문학교 WCTC는 최근 소방 응급구조 프로그램에서 숨을 쉬거나 피를 흘리고 토하는 등 실제 환자와 같은 마네킹을 실습도구로 도입했습니다. 특히 마네킹은 응급대원들이 구조활동 시 다양한 상황을 감안해 대응할 수 있도록 인종이나 장애, 연령 등의 특징을 반영해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 a Down syndrome patient, their jaw is a little bit further forward. They have a smaller mouth and a more difficult airway to access. So for our students, it gives them a more difficult intubation that they can practice on. 이어 학교 측은 학생들이 실물과 유사한 특수 마네킹으로 실습할 경우 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실전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오늘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야권이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함께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오늘 예정된 탄핵안 표결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윤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여부가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참석 인원과 관계없이 제적의원의 3분의 2, 즉 전체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야권 192대 여당 108명 구도에서는 국민의힘 이탈표 8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탄핵안은 무기명 표결로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본회의 불참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 이 때문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함께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막으려는 입장에서는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됩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제적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결국 김 여사 특검법 가결을 막으려면 국민의힘이 반드시 참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탄핵 표결 시 불참하고 특검법 표결 시에만 참여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반대 당론과 달리 입장을 전격 선회하면서 이탈표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국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당은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방침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역대 세 번째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겠다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격 밝히면서 국회는 하루 종일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대표가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뒤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른 아침 예정에 없던 긴급 당 지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체포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전날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데서 사실상 탄핵 가결로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겁니다. 한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고 했던 구체적인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당 의원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한동훈 대표는 갑작스레 의총에 불참한 채 국회를 빠져나갔습니다. 의총은 안 가시는 건가요? 한남동 관저로 윤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겁니다. 약 1시간 동안의 회동을 마치고 다시 국회로 돌아온 한동훈 대표. 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이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겁니다. 한 대표는 당론을 바꾸는 건 의원들 뜻에 따라야겠지만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우리가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사흘 만에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면서 즉각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성토했는데 민주당은 탄핵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흘 만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연단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권력 유지를 위해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려는 내란 행위라고 성토하며 단 한시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의 수괴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환율이 급등하고 주요 인사 방안이 취소되는 등 정치, 경제, 외교까지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 범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니 필요하다면 체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때 여당 의원들에게 문자 공지로 혼선을 빚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또 2차 계엄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탄핵안 표결 때까지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국회 본청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상황까지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단전, 단수, 병력 투입 등 그리고 또 사복 체포조에 의한 본청 주변에서의 작전 개시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선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게 만남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200표가 확보됐는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향후 전국을 가를 표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메디케어 9번째 시간입니다. 시니어 손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둘 다 받으시는 분 중에 소지하고 있는 보험카드가 너무 많아서 병원에 가면 도대체 어느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단 65세가 되는 시점에
파란 줄과 빨간 줄이 들어가 있는 메디케어 카드를 받으셨고 이후에 소득에 따라 꽃그림이 들어가 있는 메디칼 카드를 받으셨으며 이걸 보험 에이전트의 권유로 다시 앤템 블루크로스나 블루실드나 센트럴 헬스 등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변경하셨는데 나중에 또 LA 케어나 헬스넷에서 카드를 받아 총 4개의 카드를 가지시게 된 경우입니다. 여기에다가 처방전 약 카드까지 합하면 5개의 카드를 소지하게 됩니다. 네, 우선은 각각의 카드의 역할을 이해하셔야 하는데 메디칼 카드는 메디칼 자격을 증명하는 카드이며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카드입니다. 두 번째는 LA 카운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헬스넷과 LA 케어, 카이저,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는 칼 옵티마와 카이저에서 따로 카드를 받으시게 되는데 이 카드들은 매니지드 케어라고 해서 정부를 대신해서 메디칼을 운영 관리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일반 보험사를 통하여 변경하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카드이며 이것은 메디케어와 메디칼의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통합 플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 가실 때에는 일단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A 케어나 헬스넷과 같은 네트워크의 의사를 만나고 싶으시면 매니지드 케어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둘 다 HMO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2명의 주치의를 따로 둘 수도 있게 됩니다. 약국에서 처방전 약을 구입할 경우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카드를 먼저 제시하시면 됩니다. 이 카드 안에 처방전 약 혜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칼을 신청하시면서 별도로 받으신 처방전 약 카드는 엑스트라 헬프 카드로서 디덕터블이나 본인 부담금 등을 도와주어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로 약을 구입하실 수 있게 하므로 반드시 카드 2개를 다 같이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6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